자, 휴일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많이 늦을 줄 알았는데 안 늦었네요. 자, 오늘 정리 잘 하고 갑시다. 자, 200번부터 볼게요. 직선 y는 mx, 기울기는 양수, 그 다음에 원점 지난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 1,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자고. 적당히 쭉쭉 그려놓으면 되겠죠. 기울기 m짜리 그릴 건데 그 뒤에 나오는 직선을 보면 y는 루트 3x, 또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루트 3이면 기울기 m보다 크잖아, 그지? 그래서 뭐 2개 정도 그려놓고 보면 되겠네요. 하나는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 m짜리 y는 mx,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기울기 크게 y는 루트 3x,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 m짜리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돌아가서 루트 3x가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 2, 그러면 이만큼 이제 세타 2인 거예요. 맞나? 아, 아니다. 직선과, 미안합니다. 직선과 이루는 각 여기입니다. 여기가 세타 2 이렇게 됐을 때,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탄젠트 값이 그 기울기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대로 적어보면 기울기 m짜리는 탄젠트 세타 1, 요게 기울기 m이다. 두 번째는 두 각을 합친 게 기울기 루트 3인 녀석의 탄젠트 값이 기울기 루트 3이 되겠죠. 세타 1 더하기 세타 2의 탄젠트 값이 루트 3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3이라는 녀석이 탄젠트에서는 특수각이잖아, 그지? 그래서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요 놈은 일사분면 위에 있어야 탄젠트 값이 양수니까 세타 1 더하기 세타 2도 일사분면 위에 있는 각,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자, 루트 3이 나오는 값 얼마입니까?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타 1, 2 관계가 있었어요. 자, 돌아가서 3 사인 세타 1과 4 사인 세타 2가 더해진다. 한번 적어볼게요. 3 사인 세타 1 더하기 4 사인 세타 2, 요 녀석이 최대가 되도록, 그럼 최대 최소 얘기가 나오니까 왠지 미분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죠? 보통 그래서 미분해서 극대에서 최대를 갖는다, 이렇게 흘러갈 건데, 아까 세타 1, 세타 2 관계식이 있었으니까 각도 하나로 뭉쳐봅시다. 세타 1으로 한번 뭉쳐볼게요. 그러면 앞부분은 3 사인 세타 1 더하기, 그대로 두고 뒤에 부분은 세타 2 대신에 3분의 파이 빼기 세타 1,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러면 뒤쪽 부분은 요거 우리 덧셈 정리로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여기만 할게요. 여기는 사인의 덧셈 정리,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이를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되겠죠.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1 빼기 코사인 3분의 루트 3 2분의 1 사인 세타 1, 여기다가 4배를 해서 앞에 있는 3 사인 세타 1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4배 하면 맨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2니까 앞에 3 빼기 2, 그래서 사인 세타 1, 그 다음에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2 루트 3 코사인 세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녀석이 f 세타 1이라는 함수라고 보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최대를 갖는다라는 거는 도함수가 0이 될 때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f 프라임 세타 1 구해보자. 하면 첫 번째는 코사인 세타 1,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루트 3 사인 세타 1. 자, 결국은 좀 생략해도 되는 게 요게 는 0이 될 때를 찾으면 되겠고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세타 1은 예각이니까 0에서 2분의 파이 라디안 사이에서 요거 는 0을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거 우리 어떻게 썼냐면 2분의 루트 3을 묶어내서 했어도 됐고요. 아니면 요게 는 0이다를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즉 코사인 세타 1이랑 2 루트 3 사인 세타 1을 각각 그려서 는 0이다를
찾고 좌우에서 부호 바뀌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그 확인 작업은 생략해도 되겠죠. 는 0이다 정도만 찾아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루트 3을 이항하면 플러스,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코사인 세타 1은 2루트 3 사인 세타 1이고, 세타 1은 기울기 m을 가지는 녀석의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예각이었습니다. 0은 아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고 2 루트 3분의 1로 나눌게요. 그러면 좌변은 2 루트 3분의 1이고 우변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니까 탄젠트 세타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세타 1이 어떤 특수각인지는 모르겠는데 탄젠트 값은 2 루트 3분의 1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문제로 가서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에 오야 세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m을 구하래. 그게 곧 누구였는데 탄젠트 세타 1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는 기울기 m이었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그 다음에 20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8번은 그 디귿 해석이 니은 해석이랑 지금 비슷한데 괜찮니? 그렇게 연결이 되겠니? 한번 봐볼까? 채원이는 여기 요 문제 괜찮지? 네. 요 문제 질문이 아니었지? 질문이야? 선생님 메모를 안 했네. 풀 수가 없어요. 채원이도 디귿이야? 디귿만 볼게요. 뭐냐면 요게 식으로 접근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이제 미분 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의 좌변이 이게 생뚱맞은 게 나온 게 아니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니은 해석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니은 해석을 보면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건 정리를 하긴 해야겠네. 기억 해석하기 위해서 도함수까지 구했죠. f'(x) 구했죠. 여기 보면은 코사인 x 더하기 2x 사인 x를 도함수를 구하면 2x 코사인 x 하긴 해야겠네. 더하기 사인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니은에서 gx를 탄젠트 x라고 했고 그것에 g 프라임 해서 알파 더하기 파이랑 베타 넣은 것의 크기 관계를 비교하세요 이렇게 됐으니까 g 프라임이 필요해요. 근데 g 프라임은 탄젠트 x라고 놨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f 프라임 x 도함수가 는 0이 되는 걸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탄젠트가 보이지, 그지? 방금 했던 문제랑 이제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뭐 이렇게 해보죠.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2x 더하기 탄젠트 x는 0을 만족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탄젠트만 남기면 탄젠트 x가 마이너스 2x, 즉 y는 마이너스 2x 직선과 만나는 그곳이 문제에서 돌아가 보면 알파와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는 0을 만족하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극값을 갖는 곳이잖아, 그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지금 열린 구간 0에서 2파이 사이를 본다고 했으니까 그 사이만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여기 이제 니은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은 어차피 여기서 집어넣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점근선, 이거 탄젠트 함수부터 그려볼게요. 0,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그래서 탄젠트 함수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죠. 2파이 직전까지. 그리고 우변 y는 마이너스 2x, 요거는 이제 음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적당히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그러면 열린 구간 0에서 2파이 사이에 교점이 두 개가 있고 얘네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으니까 부호가 바뀌는 거 보이지, 그지?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도함수 부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교점, 첫 번째 교점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작은 값 알파가 되는 거고, 큰 교점 여기가 이제 베타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지? 그러면 니은부터 해석해 볼게요. 니은은 gx를 탄젠트 x, 아까 f'x의 좌변에 있던 건데 그거를 gx라고 했을 때
그러면 탄젠트 함수의 미분해서 알파 더하기 파이 베타를 넣겠다는 얘기는, 자 우변부터 베타를 넣겠다는 얘기는 아까 베타는 탄젠트 위의 값이었잖아요. x 값이었잖아요. 그지? 두 번째 교점 x 값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탄젠트 함수 위의 점 베타 g 베타가 되는데 거기서의 미분 계수니까 정확히 뭐가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변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 g 프라임 알파 플러스 파이는 뭐가 돼요? 알파에서 플러스 파이를 하는데 탄젠트 함수 주기가 파이니까 얘는 정확히 한 주기 뒤에 여기 오겠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사실은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비교해도 무방하죠. 그러면 탄젠트 함수는 이거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어때? 점점 완만해지잖아. 그치? 이거 괜찮죠? 그러니까 g 프라임 베타가 훨씬 기울기가 크다. 양의 기울기로 가지고 크다. 그래서 니은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해석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디귿 가봅시다. 디귿의 좌변 해석이 좀 필요한데, 우리 맨 처음에 f 프라임 정했을 때 최종적으로 탄젠트 x는 마이너스 2x 이런 모양이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위로 가서 좌변만 볼게요. 좌변 보니까 알파 플러스 파이 빼기 베타. 니은에서 있던 집어넣던 x 값들이었어요. 그죠? 알파 더하기 파이 빼기 베타. 그러면 분자를 보니까 2배가 되어 있는데 이 전개를 해보면 2베타 마이너스 2알파야. 그러면 요거 조정을 좀 해볼 수 있겠지. 어떤 조정을 해볼 수 있겠니? 이렇게 해볼게요. 분모는 알파 더하기 파이 빼기 베타 그대로 두는데 이제 짝꿍만 이렇게 쪼개보고요. 분자는 2베타 빼기 2알파인데 아까 마이너스 2x와의 교점이 알파 베타였잖아요. 그지?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한 번 더 알파 더하기 파이 빼기 베타 분의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gx를 썼으니까 gx를 쓸까? 니은의 gx를 갖다 쓸게요. 그냥 gx를 탄젠트 x라고 또 가정해보면 g 알파 더하기 파이는 g 알파랑 같겠죠. 파이가 주기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면 g 알파랑 같을 거고, 근데 얘는 누구랑의 교점이었냐면 y는 마이너스 2x와의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2알파 함수값이지. 그러니까 좌변의 분자에 적혀있던 첫 번째 마이너스 2알파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탄젠트 함수라고 했을 때 gx가 g 알파 더하기 파이라고 쓸 수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빼기 두 번째 거는 g 베타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정확히 뭐가 되냐면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아까 알파 더하기 파이와 베타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요 정도의 3, 4, 4분면 위치에 있는 여기에요.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만 한번 그려놓고 볼게.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2파이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치상 베타는 x값 베타는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른쪽에 알파 플러스 파이가 있었어요. 파이. 자, 그럼 이제 다시 해석해 봅시다. 디귿의 좌변은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겠죠. 평균 변화율. 이게 좌변. 그 다음에 우변은 시컨트 제곱 알파인데, 시컨트 제곱 알파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우리가 gx를 탄젠트라고 하면 시컨트 제곱 x는 g 프라임 x니까 시컨트 제곱 알파는 g 프라임 알파고, 우리가 gx를 지금 탄젠트 함수라고 보고 있으니까
탄젠트 함수 위의 점 알파, 탄젠트 알파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알파 더하기 파이의 접선의 기울기나 똑같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우변이야.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누가 더 가파라요? 평균 변화율이 더 가파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이해되지? 민준아 괜찮니? 그래서 그래프를 계속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뭘 찢어먹는 거야. 자, 20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도 됐어? 괜찮아? 자, F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수 조건, 로그 함수 나오면 진수 조건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x제곱 플러스 1은 점근선이 1이 됐으니까 진수는 1보다 큰 녀석이야. 괜찮네, 그치?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gx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를 이제 해석하는 데 있겠죠. 네모 박스 봅시다. hx 함수는 gx 빼기 fx가 아니라 x-k입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를 좀 골치 아프게 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것 전체의 절대값은 x는 k에서 또 k에서 나네 최소값 gk를 갖고 그 다음에 닫힌 구간을 봤더니 또 k 빼기 1, k 플러스 1, k가 계속 섞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대값은 요거다. 최대값은 고정된 값이네요. 변수 없이.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는 2차 함수 g를 해석해서 결국은 또 k값을 구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k값이 연동되는데 제일 불편한 게 사실 여기란 말이에요. 얘는 해석하자면 fx 함수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거란 말이야. 그치? k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최소값을 갖는 x의 위치도 그렇고 여기 해석하는 최대값 해석하는 구간도 그렇고 k를 나는 전부 없애고 싶어. 다시 말하면 여기가 제일 불편하다라는 게 나는 fx로 온전히 해석했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x 자리에 x 플러스 k가 들어가면 되지. 그럼 전체적으로 x축 방향 평행이동인데 x축 방향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최대 최소가 바뀌나요? 아니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기 편한 모양으로 바꿔놓고 정리를 해보자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지금 hx 정의된 녀석을 이렇게 할게요. hx를 지금 k를 없애기 위해서 x 플러스 k를 대입하려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을 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 자리에 x 플러스 k를 밀어 넣어야겠죠. 그래서 네모 박스에 있는 hx 함수를 재정의하는 거야. x 플러스 k, hx 플러스 k는 절대값 함수니까 전부 x자리에 x 플러스 k를 밀어넣으면 되겠죠. 절대값에 gx 플러스 k 빼기 fx 요거 때문에 사실은 했던 거죠. 그죠? fx가 구체적인 식이 있었으니까 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모 박스 해석을 전부 바꾸는 거예요. hx 플러스 k 함수로 바꿨고 최소값 gk를 갖는다고 했는데 x는 k에서였거든. 그럼 얘는 어디로 바뀌겠니? k라는 값은 점이야, 그지? x는 k라는 점이라고 보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면 뺄 거잖아. 그러면 x는 0으로 바뀔 거예요. 자, 전체 구조를 이제 식을 바꿀 텐데 이게 계속 들고 다니기는 좀 피곤하니까 단순하게 바꿔볼게요. 나중에 갈아 끼우기로. 좌변에 있는 hx 플러스 k는 대문자 hx 함수로 볼게요. 나중에 갈아 끼우고 마찬가지로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gx 플러스 k도 대문자 gx 함수라고 볼게요. 그럼 요걸 가지고 네모 박스 해석을 다시 적어보면 좌변에 있는 hx 함수는 아까 원래는 x는 k였었는데 우리 k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 되겠으니까 x는 0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전체적으로 k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한 걸 지금 해석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값 gk라고 했는데 소문자 gk예요. 최소값 소문자 gk려면 여기에 지금 x에 0이 들어가야 되지, 그지? 그 해석이잖아. 그러면 x에 0이 들어가면 대문자 g0의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g0의
최소값 G0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순서를 바꿔볼까? G0이라는 게 최소값이니까 G0이 최소값이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거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을 찾는 구간도 K-1, K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K만큼 옮길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1로 바뀌겠죠. 그래서 최대값 찾는 것도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로 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최대값 최대 최소는 바뀌진 않겠죠. 그래서 2 더하기 ln 루트 2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다. 그럼 조금 이제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바꾼 요 녀석 fx라는 걸 해석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fx부터 한번 처리를 해볼 건데 fx가 어떻게 생겨 먹은 놈인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fx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 절대값을 해결을 해야 hx라는 함수를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걸로 최종적으로는 2차 함수 gx를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f를 해석하기 위해서 도함수, 증가함수 한번 확인해 봅시다. fx. 자, 그러면 로그 함수니까 미분하면 2의 x제곱 플러스 1이 분모로 내려오고 합성함수 한 번 더 미분, 분자가 2의 x제곱 더하기 뒤에 거는 미분해도 그대로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x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앞에 덩어리 분수도 양수, 뒤에 한 덩어리도 양수. 이거는 무조건 양수죠. x가 뭐가 되든 간에. 그 말은 f 원래 함수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괜찮지? 자, 그러면 계속 증가하는 함수고 여기로 가볼까?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도 보내볼게요. 그래프가 적당히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할게.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보면 앞에 로그 함수도 증가함수, 뒤에 지수 함수도 증가함수니까 f는 증가함수. 그래서 f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될 거고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보겠습니다.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보면 2의 x제곱은 0에 가까워지고 그러면 ln 1에 가까워지니까 앞에 덩어리는 0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항 이 2배의 2의 x제곱에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0으로 가까워지는 거네. 그치? 그래서 둘 다 양수인 0의 우극한으로 즉 x축 위쪽으로 그려지는 녀석이야. 이 정도로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조그맣게나마 fx를 그려놓고 본다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대략 계속 증가하는 함수 f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 보자. hx를 이제 이렇게 생겨 먹은 f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대문자 h, 대문자 g 이렇게 고쳐놓은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 볼게. 0에서 우리 아까 대문자 hx는 0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0의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h0을 한번 밀어 넣어보자. 아직 절대값 해결을 못했고요. 대문자 g에 0을 놓고요. 그 다음에 빼기 f0 이렇게 되겠죠. 위에 우리가 간단하게 바꾼 정의대로라면. 그런데 이게 최소값 뭐를 갖는다 그랬냐면 G0을 갖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G0이랑 같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H0은 됐고요. 뒤에 절대값과 G0이 같다라는 걸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F0이 등장하니까 F0 한번 찾아봅시다. 조금 전에 F0은 Y 절편이겠죠. 그래프에다가 표현해보면 자, X자리에 0을 넣고 가져와 볼게요. F0은 2의 0제곱은 1이니까 ln 숫자 2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ln 2라고 표현할게요. 2 더하기 ln 2 이렇게.
요게 F0이야. F0에다가 밀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풀어주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절대값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안 되는 게 벌써 보이지? 뭐냐면 G0 빼기 F0이 플러스 G0이면 왼쪽 오른쪽 G0이 사라지면서 좌변은 0이 아닌데 우변은 0이니까 모순점이 생기죠. 안 되겠네. 그래서 G0 빼기 F0은 마이너스 G0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그래서 2배 G0이 F0이고 아까 F0은 2 플러스 ln 2였으니까 대문자 G0은 2로 나눈 값 1 더하기 2분의 ln 2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괜찮죠? 그리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아까 요 녀석이 뭐라 그랬어요?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은 첫 번째 최소값 이렇게 생겼다.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지금 H0을 해석하면서 가져온 거고 특정한 값을 본 거고 다시 돌아가서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최대값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정의했던 대문자 hx는 절대값 대문자 gx 빼기 fx. 그럼 이제 절대값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최소값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최소값은 어쨌든 양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네. 자, 그럼 봐봐. 의미가 돌아가서 얘 의미가 소문자 gx가 2차 함수고 그거 x축 평행이동한 게 대문자 gx니까 얘도 2차 함수예요. 요 놈과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봤던 fx 요 놈의 차이의 절대값의 최소값이 아까 0보다 큰 어떤 양수값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 그래프를 잠깐 보죠. f는 아까처럼 증가하는 함수 요렇게 생겼고요.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최소값을 가지는 x값 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gx를 그릴 건데 무슨 얘기냐면 간격이 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2차 함수가 적당히 그려볼게요. 요렇게 있어. 그래서 만약에 최소값을 요렇게 구했다고 쳐. 그런데 얘는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를 더해 놓은 함수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 오겠죠. 얘가 증가폭이 훨씬 크니까. 그럼 만나게 되면 이 두 함수의 차이의 절대값은 0이 돼버리지. 최소값을 찾으라 그러면. 근데 최소값이 양수를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f 함수랑 2차 함수랑 떨어져 있으면서 그 간격이 최소가 될 때가 0에서 얼마? 아까 1 더하기 2분의 ln 2가 되어야 돼.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f보다 2차 함수가 위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언젠가는 얘가 역전을 할 거니까. 당연히 위쪽에서 위로 볼록한 거는 똑같은 결론. 여기 만나면 최소값은 0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래쪽에서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려놓으면 이쪽에서 또 만나죠. 그럼 결론은 뭐밖에 없어, 모양이? 위로 볼록하게 2차 함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어떻게든 만나지 않으면서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대문자 gx의 그래프를 대략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얘가 gx 그래프, 대문자 gx 그래프예요. 2차 함수. 그래서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면 방금 찾은 x는 0일 때 얘네 둘의 간격이 여기. 그 간격 1 더하기 2분의 ln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위치상 벌써 항상 누가 위에 있어야 돼요? f가 위에 있어야 최소값도 만족하고, 그쵸? 그러니까 옆에다 적을게요. f는 항상 대문자 g 2차 함수예요. 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hx 함수는 결정이 됐죠. 절대값 풀어줄 수 있어요. 누가 더 크니까? f가 더 크니까 위로 돌아가 보면 뒤에 게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알맹이는 음수죠. 그래서 절대값을 해결할 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면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바뀌어서 f 빼기 대문자 gx 이렇게 되겠죠. fx 빼기 gx 이렇게 줄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적을게요. fx는 위에 봤듯이 우리 도함수도 구했듯이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놈 미분이 가능한 녀석이고, gx 함수도 소문자 2차 함수 gx 함수를 평행 이동한 거니까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래서 도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f'x 빼기 g'x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왼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최대값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최대값의 범위, 우리가 바뀐 범위가 어딨냐면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요 녀석을 구체적인 값을 갖는데, 그러면 f가 더 크다라고 해서 hx 함수의 절대값까지 해결을 해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왼쪽 그래프에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를 적당히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f 빼기 g 함수의 최대값은 결국은 간격의 최대값이잖아요. 그죠? 간격의 최대값이니까 어딜 보면 되겠어요? f는 계속 증가하고 이차함수도 지금 보기와 같이 위로 볼록하다 그러면 양쪽 끝 어디에선가 제일 먼 거리가 나오겠죠. 요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사실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경계 끝인 마이너스 1과 1에서 얘네 값들을 비교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일단 가볼게요. 아까 하던 대로 우리는 최대값을 x가 마이너스 1일 때 또는 1일 때 두 군데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니까 걔네 둘을 비교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 2차 함수 해석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왔어요. 그죠? 하나 했네. g0이라는 거 해석하고 왔어요. 아까 소문자 gx의 평행 이동한 결과가 대문자 gx 2차 함수였고, g0이 요 값이라는 거는 얘가 2차 함수의 상수항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 해석했고 조금 더 해석을 해볼게요. 위에서 조금 전에 적었던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한 건데, 여기서 h'에 0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0에서의 미분 계수도 당연히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계수가 존재하겠죠. 그죠? 근데 생각해봐. 0이라는 게 요건 이제 한 단계 생략할 건데, f와 g 차이의 함수가 뭔가가 있었잖아. hx 함수가 있었잖아. 그게 x에 대한 식으로 쭈루루루 나올 텐데, 그게 최소를 갖는 게 x는 0이다라는 거는 f와 g가 전부 미분이 가능하니까 우리 이전 문제 풀듯이 미분해서 x에 대한 식으로 또 나타냈을 때 그게 는 0이 될 때가 극대 또는 극소의 후보가 되는 거고,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극대 극소의 후보가 되는 거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최소값을 찾을 때 x는 0이었으니까 최소값은 그 사이에서 어딘가에 같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값이더라. 그래서 h'0은 위에 도함수 구해놨듯이 f'0 빼기 대문자 g'0으로 구하면 되는데, 이게 최소를 갖는 곳이기 때문에 극소를 만족시키겠죠. 후보들 중에 하나를 최소로 가져갈 거니까. 그래서 도함수, 미분 계수가 0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gx 함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f'0부터 구해봅시다. 아까 도함수 구해놓은 거 있었으니까 f'x에 x자리에 0 넣으면 앞에 덩어리는 2분의 1, 뒤에 덩어리는 2, 2분의 1 더하기 2는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f'0 대신 2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얻어냈습니다. g'0은 2분의 5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조금 전에 g'0은 2차 함수의 상수항이라고 했으니까 g'0은 뭔가요? 2차 함수의 1차항의 계수가 되겠지. 그래서 gx를 웬만큼 다 해석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대문자 gx 2차 함수는 최고차의 계수를 아직 못 구했으니까 a라고 두면 ax 제곱에 1차항의 개수는 조금 전에 g'0 쓰면 되니까 2분의 5x, 그리고 상수항은 조금 전에 g0을 쓰면 되니까 1 더하기 2분의 ln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괜찮죠? 그리고 위에 그래프를 그려놨듯이 2차 함수 gx는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최고차의 개수 a는 음수여야 돼.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다.
되겠죠? 자, 이제 최대값 찾으러 가봅시다. 조금 전에 최대값은 경계 끝에 함수값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그 두 개를 비교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h 함수에다가 밀어 넣어볼게요. 아까 h 함수는 f가 더 크다라고 해서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절대값 해결해놨으니까 자, 경계 끝에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h 마이너스 1부터 한번 집어넣어보죠. 절대값은 해결했고요. f에 마이너스 1 넣은 것에서 대문자 g에 마이너스 1 넣은 걸 뺀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fx 함수가 잘 안 보이니까 하나 적어놓고 갈게요. fx는 ln 2의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2배 2의 x제곱이었나? 이러고였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f-1은 ln 마이너스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 g의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건데 gx 위에 있었으니까 이거 괄호 열고 한꺼번에 쭈루루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ln 2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이게 최대값 후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경계 끝에 있는 h1 구해봅시다. 얘는 f에 1 넣은 것에서 대문자 g에 1 넣은 걸 뺄 거야. 이렇게 될 거고요. f1 넣을게요. 그러면 2 플러스 1 더하기 2배 2 빼기 g에다가 1 넣으면 a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상수도 똑같죠. 1 더하기 2분의 ln 2 이렇게 될 거야. 둘 중에 누가 큰지를 봐야 되잖아, 그지? 둘 중에 큰 녀석이 최대값 우리가 찾는 녀석이에요. 비교되겠니? 될 거예요. 쌤 같은 경우 보통 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한번 빼보도록 하죠. 위에서 아래로 뺍니다. 그래서 우변 정리를 해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빼면 자, 아래 위로 같은 녀석이 있으면 걔네들은 상쇄될 겁니다. 쭉 보니까 오른쪽 끝에 괄호 안에 다 마이너스로 묶여져 있죠. 괄호 안에 뭐가 있죠? 위에서 아래로 빼면 요게 사라지겠죠. 그죠? 요게 사라지고 요 놈도 사라지겠지. 위에서 아래로 뺄 거니까. 괜찮니? 그래서 남은 거 정리할게요. 자, ln 일단 한번 쓰고 갑시다. 2의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1은 2분의 1 더하기 1로 봤을 때 통분하면 2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하기 2분의 2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빼기 밑에 거 ln 2 더하기 1 빼기 2 그 다음에 남은 건 위에서 아래로 뺄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없어졌던 거고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 이거 플러스니까 2분의 5의 2배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남은 거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 얘는 앞에 거를 분수로 고쳤는데 얘가 로그 성질에 따라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리고 2분의 2 빼기 ln 2 더하기 1 빼기 2 더하기 5 이렇게 되면 이렇게 또 지워줄 수 있겠다. 그래서 남은 건 2분의 2 빼기 2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양수입니까 엄수입니까? 양수입니까 엄수입니까? 이게 얼마쯤 되죠? 2.7 이걸 모르면 사실 어려워요. 2.7 그러면 일단 플러스 4를 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2분의 1은 1보다 작은 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음수야. 그럼 누가 크다는 얘기예요? 1이 더 크죠. 그렇지, 밑에 게 더 크다는 얘기야. 결 뺀 결과가 음수니까 밑에 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아가서 밑에 게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large m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large m은 밑에 함수값을 한 번 더 들고 와 보죠. ln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2
아니다. 이런 아니네. 2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안에 a 더하기 자 2분의 5 더하기 1은 2분의 7이라고 퉁칠게요. 2분의 7 더하기 2분의 ln 2. 요 값이었고요. 괜찮죠? 그게 문제에서 최대값 2 더하기 ln 좀 복잡하네요. 이게 2 더하기 ln 안에 진수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추 왼쪽 오른쪽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자. 여기 우변의 ln은 로그 성질에 따라 아까처럼 또 쪼개보죠. 빼기 자 ln 루트 2인데 루트 2는 2분의 1 ln 2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또 비교. 그러면 ln 2 플러스 1은 뭐 똑같으니까 날리고 2도 똑같으니까 날리고 그리고 보니까 2분의 ln 2나 요거나 같으니까 또 날리고 마이너스 붙어있는 거 그러면 우변에 남는 게 없잖아. 그럼 뭐야? 앞에 게 0이 돼야 되니까 왼쪽 게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gx의 최고차의 개수였어요. 마이너스 2분의 7 음수인 것도 확인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한 거는 이차함수긴 했는데 평행이동했던 이차함수 대문자 gx예요. 한번 적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7 x제곱 더하기 2분의 5 x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ln 2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겠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건 스몰 gx에 대한 미분 계수였거든. 자 그러면 이게 누구였냐 봤더니 스몰 g x 플러스 k를 우리가 대문자로 바꿔놨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야? 도함수 구해서 k-2분의 1이니까 미분을 해보죠. 양변 미분 괜찮죠? 이렇게 할게요. 미분 그러면 우변은 g 프라임 x 플러스 k 합성함수 미분해도 똑같을 거고요. 우변 미분하면 마이너스 7x 더하기 2분의 5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런데 뭘 하래? g 프라임에 k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래. 그럼 너무 좋죠? k를 구하지 않아도 마이너스 2분의 1을 밀어 넣으면 g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네. 따라서 이 상태에서 x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밀어 넣은 게 우리가 찾는 값이다. 그래서 2분의 7 더하기 2분의 5 6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후준위도 밀어놓고 뒤에 거부터 할 수 있는 거부터 얼른 합시다. 220번으로 가볼까요? 해석이 어렵더나 여기? 220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 그 다음에 연속, F는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gx 함수인데요. 2차 함수래요. 그리고 g의 마이너스 1, g의 1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생각해봐. 아래로 블록하든 위로 블록하든 뭐 둘 다 해볼까요? 같은 함수값 1을 나오게 한다. 그 x 값이 마이너스 1이랑 1이다. 이런 얘기지. 뭐 위로 블록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뭘 알려주는 거지? 축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과 1의 가운데 0이죠.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0, 즉 이 녀석은 꼭지점 x좌표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gx 2차 함수를 최고차의 개수를 먼저 모르니까 a라고 잡아주면 꼭지점의 x좌표가 0이니까 ax제곱 더하기 b 정도로 둘 수 있겠고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해석해 나가자면 는 2를 만족하는 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로부터 조금 더 간결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 넣어보죠. g1은 넣으면 a 더하기 b고 그 함수값이 1이니까 b 대신에 1 빼기 a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gx는 ax제곱 플러스 1 빼기 a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와, gx 거의 다 해석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g와 f의 합성함수인데 이거를 대놓고 이제 해석하기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조금 전처럼 쉽게 좀 갈아 끼울게요. 그래서 G 합성 F를 HX 함수라고 퉁 쳐놓고 함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은 F'에 F-1 합성한 거를 뭐 하고 뭐 음의 무한대로 보내고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도함수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HX라고 퉁쳐놨던 걸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H'X는 합성함수 미분에 따라 껍데기 미분하고 알맹이 두고 알맹이 미분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GX 해석해 놨으니까 그거 좀 봅시다. 한번 더 적어야겠나? GX는 AX 제곱 플러스 1-A 이렇게 두기로 했고요. 1-A. 그러면 왼쪽에서 껍데기 G' 있으니까 얘 미분하면 2AX네요. 그죠? 그러면 H' 미분한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줄 수 있겠다. G' 대신에 2AX를 쓰면 X 자리에 FX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2A 곱하기 FX 곱하기 F'X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얘가 좌변을 미분해서 표현한 거고 hx 우변 미분하면 요거는 이쁘게 미분이 되네요. 그죠? 2의 x 플러스 1 지수함수 미분하는 건데 미분하면 같은 덩어리니까 그대로 한번 미분 한번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가 오른쪽에 적으면 x 플러스 1에 2의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h 도함수를 볼 수 있겠군요. h 도함수.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잠깐 표현해 볼게요. 요놈아 2의 x 플러스 1 제곱은 어차피 양수잖아, 그지? 그러면 부호를 결정하는 세미 도함수는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1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1에서 0이니까 요게 h 프라임 세미 도함수라고 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렇다면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죠. 누가? h 함수는 그렇게 생겼더래.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식으로 가볼게요. H'X 식으로 돌아가 보면 우변이 이렇게 생겼는데 좌변의 걸 보면은 F'X는 위에 봐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도함수 F'X의 도함수의 부호는 항상 양수일 거지. 괜찮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변과 똑같이 돌아가는 녀석들은 이 녀석들이겠죠. 부호가 돌아간다 라고 했을 때 이 녀석들이 될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H'이 오른쪽에 그려놨던 것처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마이너스 9, 오른쪽에서 플러스 9를 가지면 EAFX라는 녀석도 왼쪽에서 마이너스 9, 오른쪽에서 플러스 9 이렇게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오케이. 문제로 잠깐 와서 hx 함수 새로 안 그렸으니까 여기 잠깐 봅시다. hx는 g 합성 f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최종적으로 gx 2차 함수가 마지막에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 f 해석하고 그 다음에 g 해석과 마지막에 해석하는데 그 녀석이 h고 h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이제 극소가 되는 거고, 그쵸?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가 되는 거고 여기 값이 얼마일까요? 는 얼마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2차 함수 gx가 결국은 hx의 함수 껍데기라 그랬잖아. 여기 위로 가서 여기
껍데기니까 최종적으로 2차 함수 해석하는 거랑 h 해석하는 거랑 똑같이 돌아갈 텐데 gx 함수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h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g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최소값, 극소값이랑 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1 날아가고 여기다 넣은 거 아닌가? 잠깐만. 함수값을 넣어야 돼.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인데 우리는 h를 해석하고 있으니까 g 합성 f에다가 넣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 여기가 다시 왜 마이너스 1이지? 잠깐만. 여기가 왜 마이너스 1이지? 어디다 넣었어야 되냐? x 플러스 2 다시 x 플러스 2 x 플러스 플러스 1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잖아. 선생님 얘기는 요 값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왜죠? 원함수가 조금 있지 않나요? 잠깐만.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미안합니다.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열심히 여기다 넣으려고 했는데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의 0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합성한 것에 좌변에다가 밀어 넣기로 합시다. 괜찮죠? 그러면 h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g 합성 f에 마이너스 1,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고 이게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g에 얼마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냐? f 마이너스 1 요거를 찾아오면 되는데 f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돼야 되죠? 쌤 뭐가 놓쳤다. 잠시만요. 마이너스 1에서 위로 돌아가겠네.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보면은 극소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어야 되니까 아까 위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빨간색 네모친 데를 보면 h가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1을 여기 마이너스 1 값을 넣으면 0이 돼야 되니까 아까 오른쪽에다가 넣어서 는 0인 걸 봤고 왼쪽에 있는 합성함수에 여기다가도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요 녀석은 항상 양수니까 a는 0은 아니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f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요 녀석이 0인 거다. 그치? 위에서 도함수가 0이 되어야 극소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f-1은 0이야 해서 g0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g0은 아까 gx 함수가 a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니까 x의 자리에 0을 넣으면 g0 1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1 빼기 a가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2구나. 이렇게. 와, 그래서 gx 함수를 모조리 찾아왔어요. gx는 2차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2라서 아까 a에다가 2를 밀어 넣으면 2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 가봅시다. gx 함수는 구체적으로 찾았고 f는 아직 못 찾았는데요. 최종적으로 f'에 f-1 넣은 것 이렇게 되네요. f'에 f-1 넣은 것인데 조금 전에 f-1은 0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0을 밀어 넣고요. 곱하기 극한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 fx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f'0도 구해야 되고 fx의 극한도 봐야 되니까 hx로 다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우리 gx를 방금 구했거든요. hx 어디까지 가야 되니? 여기 있네요. 그러면 gx가 2x 제곱 마이너스 1에 hx는 x자리에 fx를 밀어넣으면 되니까
hx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써보죠. hx는 2배 x 자리에 fx를 밀어넣고 제곱 빼기 1 이런 구조가 돼요. 그게 구체적인 식 x 곱하기 2의 x 플러스 1 제곱이라는 녀석이죠. 괜찮죠? 그래서 f'0 때문에 요거도 한 번 더 미분해보자. 합성함수 미분 4 알맹이 fx 곱하기 알맹이 미분 f'x는 우변 x 플러스 1에 2의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f'0이 필요하죠. 이 상태에서 x 자리에 0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4배 f0 곱하기 f'0은 0 집어넣으면 2가 되네요.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f'0을 구하려면 f0이 필요합니다. f0은 함수값이니까 hx로 다시 돌아와서 옆에다 적을게요. 여기 함수값에 x자리에 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배 f0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우변에 0 넣으면 0이죠. 그러면 여기는 암산 좀 할게요. f0의 제곱은 2분의 1 f0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2분의 1 거기까지 적을게요. f0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봐봐, 아까 우리 함수값 하나 알고 있던 게 f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다 이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f는 맨 첫째 줄에 증가하는 함수라 그랬기 때문에 x 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0에서 더 커지는 값은 양수죠. 따라서 f0은 루트 2분의 1 양의 값을 들고 와야겠다. 요거 왼쪽으로 밀어 넣자. 그래서 f0에 루트 2분의 1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그럼 결론 f'0 찾았다, 그쵸? f'0은 루트 2분의 4니까 4로 나누고 루트 2를 곱하면 4분의 2 루트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래 첫 번째 항에 원하던 f'0 찾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fx를 이제 음의 무한대로 가져가 보세요 인데 어디 있어요? fx 아까 hx 함수값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되겠죠. 따라서 요거 자체를 전체적으로 음의 무한대로 보내보겠습니다. 극한 x를 음의 무한대로 대상은 좌변 전부 2배 fx 전체 제곱 빼기 1 극한을 보내면 요거는 우변 함수, 구체적인 함수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 거랑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음의 무한대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이거 해석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x 대신 마이너스 t 이렇게 밀어 넣어 볼게요. 그러면 t에 대한 극한으로 t는 양의 무한대로 보낼 수 있고 대상은 마이너스 t 2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많이 보던 거다, 그치? 그러면 t를 양의 무한대로 보낼 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2의 t 마이너스 1 제곱분의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니? 분모가 커지는 게 훨씬 빠르니까 이거는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결론은 뭐예요? 2배 fx의 제곱 빼기 1이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보낼 때 2분의 1로 수렴한다. 누가? f 간단하게 f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f 제곱은 2분의 1로 수렴한다. 까지 괜찮죠? 그러면 결론은 제곱해서 2분의 1로 수렴하면 요 놈은요? 둘 중에 하나겠죠. 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계속 그 얘기야. 아까 f-1이 0이잖아. 그런데 지금은 음의 무한대로 보내고 있단 말이야. 0보다 작은 쪽이에요. 0보다 작은 쪽이면 그 함수값은 0보다 작아야겠죠. 왜? f는 증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오면 0으로 와야 되니까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결론은
음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fx의 음의 무한대의 극한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그 둘을 곱하세요니까 아까 f'0은 4분의 2 루트 2 곱하기 그 다음에 극한가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2 약분되고 마이너스 4분의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시간이 조금 요거는 아직 못 풀어봤다 그랬으니까 요거 한번 5분 정도만 풀어봐. 그리고 쌤이랑 다시 하자. 재훈이 지금 단서라도 한번 봐봐요. 어떻게 갈지. 민준아 피곤하네. 쌤 얘기했었나? 바카스 먹고 공부했다고? 바카스 카페 있어요. 카페가 있다고? 바카스 카페가 있다고? 자, 단서들을 볼게. 이게 221번이 왼쪽에 있었던 220번 해석이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합성함수 내용이 나오는데 봅시다. 가족권. 일단 뭐 위에서는 A, B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연속인 함수라고 했고 가족권 보면 fx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체크할게요. 어머, fx가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단순한 함수라고 본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x자리에 fx를 밀어넣은 합성함수 형태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낫겠습니다. 거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야.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함수값을 준 거네. 그러면 뭐 첫 번째는 단순하게 함수값 이용해 보려고 0이랑 2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식에다가 첫 번째 x는 0을 밀어 넣어보자. 그러면 f0의 제곱 더하기 2배 f0은 코사인 0은 1이고 사인 0은 0이니까 2의 0제곱은 1이라서 생략. 그러면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두 번째, 나조건의 우변에 f2가 있으니까 x자리 2를 밀어 넣어보자. 2의 제곱 더하기 2배 f2는 자, 코사인 2파이는 또 1이니까 a, 사인 2파이는 0이니까 결과는 똑같네요.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다. 와,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우변에 a 더하기 b가 있으니까 이거 날려버리려면 냅다 빼면 되잖아. 그치? 날려버립시다. 이렇게. 그러면 f0의 제곱 빼기 f2의 제곱 더하기 위에 자리로 빼니까 2배로 묶어내면 f0 빼기 f2 이 정도로 정리. 우변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f0 빼기 f2가 이제 앞에도 공동인수로 하나 존재하죠. 근데 나조건에 따르면 f0은 f2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니까 f0과 f2는 같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f0과 f2가 같을 수가 없으면 나눠도 괜찮지. 그러면 나누면 여기가 플러스만 남네요. f0 플러스 f2 더하기 2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f0은 f2 플러스 1을 밀어 넣으면 플러스 1을 밀어 넣으면 와, 함수 값들을 다 구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요거 그대로 계산하면 2f2가 마이너스 3이니까 f2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f2에다가 1을 더하면 f0이라 그랬으니까 f0은 1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위에 ab 관계식이 있으니까 f0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밀어 넣을게요. 그럼 제곱하면 4분의 1 4분의 1 빼기 1이 a 더하기 b네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4분의 1 빼기 1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와, 열심히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가조건 이제 좀 단순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합성함수 얘기를 했었잖아요. fx가 들어가 있는 곳을 x 취급을 하면 그걸 gx라고 할게요. gx는 x제곱 더하기 2x. 이게 좌변에 있는 녀석. 그렇다면 좌변을 hx라고 퉁 쳤을 때 요 놈은 g라는 함수 x자리에 f를 밀어넣은 합성함수로 볼 수 있겠다. 그게 한 번만 더 적을게요. 구체적인 식으로 a 곱하기
코사인 파이 x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지수 사인 파이 x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됐었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해볼 거냐면 조금 전에 옆에 있는 문제 풀듯이 h는 g와 f의 합성함수인데 그 마지막 껍데기가 gx거든. 그러니까 h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g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고 g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러면 그래프 한번 잠깐 그려보면 아래로 블록하고 마이너스 2와 0에서 만나면서 그렇다면 꼭지점의 x좌표는 중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함수값도 찾아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h가 이렇게 굴러가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h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보려면 또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h'x는 껍데기 g' 미분 g 미분하고 fx 곱하기 속미분 f'x 이렇게 생겼어요. 그치? 요 놈인데 는 구체적인 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봅시다. 요 녀석은요 우변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 미분 대상이 겁나게 많죠. 곱 미분 그 다음에 각각은 미분할 때 합성함수 미분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 미분 해볼게요. a 곱하기 코사인 파이 x의 세제곱은 3 내려오고 차수 하나 깎아요. 2차 파이 x 그 다음에 속미분은 코사인 파이 x를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옆에다 쓸게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고 파이 x 또 합성함수니까 파이가 튀어나오고 사인 파이 x 이렇게 되겠죠. 아직 안 끝났다 그지? 요게 지금 녹색 밑줄 칠한 것의 미분이고 뒤에 곱미분이니까 뒤에 거는 그대로 곱해놔야겠죠. 파이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하기 줄 바꿔서 쓸게요. 앞에 거 그대로 두고요. a 코사인 파이 x의 세제곱 그대로 두고 이제 뒤에 거 미분할 거예요. 빨간 밑줄 친 거 미분하면 지수함수니까 자기 자신 한번 나와야겠죠. 2의 사인 파이 x의 제곱에 합성함수니까 속미분 그러면 지수에 들어있는 사인 파이 x 제곱 전체를 미분해야겠죠. 그러면 2배 내려오고 사인 파이 x 차수 하나 깎고 여기서도 또 뭐예요? 사인 파이 x 미분하면 속미분이니까 파이 튀어나오고 코사인 파이 x 이렇게 되겠다. 합성함수에 열심히 미분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통인수들을 한번 묶어내 봅시다. 먼저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줄에 a랑 코사인 파이 x 제곱 요게 어디 있는지 봤더니 a랑 코사인 파이 x의 세제곱에 여기서 두 개 꺼낼 수 있겠지. 얘네들을 짝꿍이라 해서 공통인수로 꺼내 볼게요. 하나씩 적어 봅시다. 그래서 다 하고 할까요? 이게 괄호 안에 다 밀어 넣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짝꿍 찾아러 가볼게요. 사인 파이 x 끄집어 내놓은 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요만큼이 파이 곱하기 사인 파이 x면 그게 사인 파이 x 곱하기 파이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네요. 괜찮지? 그 다음에 지수함수 2의 사인 파이 x 전체 제곱 여기 있네요. 요렇게 와 요렇게 묶어내면 되겠다. 그대로 가져가 봅니다. 자, 첫 번째 녹색 밑줄 칠한 것에 a 코사인 파이 x 제곱을 꺼내고요. 제곱 꺼냈습니다. 그럼 밑에 줄에서 코사인 파이 x가 하나 남아 있어야 돼요. 괜찮죠? 세제곱 꺼낼 거랬나? 안 되나? 잠깐만. 제곱밖에 없구나. 자, 그 다음에 빨간색에서요. 파이 곱하기 사인 파이 x 이렇게 묶어낼게요. 파이 곱하기 사인 파이 x 그 다음에 노란색에서 2의 사인 파이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면 이제 괄호로 열어서요. 남은 건 밀어 놓읍시다. 쭉 보니까 첫째 줄은요. 지금 녹색, 빨간색은
노란색은 다 나갔고 남은 개수가 3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사인 파이 x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 마이너스 3 이렇게 밀어 넣고요. 자, 두 번째 식은 빨간색 나갔고 노란색 나갔고 녹색에 코사인 파이 x가 하나 남아있고 맨 끝에 코사인 파이 x가 또 하나 있네요. 그러면 더하기 그 다음에 개수 2도 까먹을 뻔했네. 2 사인 파이 x에 2까지 곱해서 2배의 코사인 파이 x가 2개 있었으니까 제곱 이렇게까지 묶어낼 수 있겠다. 괜찮죠? 자, 이게 누구였냐면 h의 도함수였습니다. 도함수는 뭐 복잡하게 생겼지만 결국은 부호 판단하는 거니까 부호를 부여해 볼게요. a는 문제 시작할 때 양수라고 했고 코사인 파이 x는 0 이상이니까 양수겠고 부호 결정을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됐고 사인 파이 x 요 녀석은 부호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겠네. 그러니까 얘는 세미 도함수로 써야겠고 그 다음에 지수 표현 2의 거듭 제곱은 양수니까 됐고 그 다음에 괄호 전체 곱해져 있으니까 요 녀석을 보면은 코사인 파이 x의 최대값 최소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하면 1이 될 거고 최대값 아무리 커도 2밖에 못 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하면 얘는 음수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부호를 결정하는 녀석은 이렇게 녹색 밑줄 칠한 두 녀석인데 사인 파이 x를 해석하는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거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가봅시다. 자, 그래서 사인 파이 x를 잠깐 그려보면 뭐 이미 알겠지만 어이구야. 주기가 2입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를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가 여기 1이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도함수 부호를 판단할 때는 거꾸로 이렇게 그리는 게 한 방에 해석하기가 편하겠죠. 네, 이렇게 되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첫 번째 H'에 1을 집어넣으면 도함수가 0이 되는 때고요. 맞죠? 사인 파이 x에 1 넣으면 사인 파이는 0이니까. 그리고 원래 함수 hx는 x는 이래서 왼쪽 그림 보는 거와 같이 노란색 그림 보면 되겠죠. 이래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를 갖게 되죠. 극소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hx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맨 처음에 해석했듯이 hx는요 껍데기가 gx라서 gx가 hx랑 같이 돌아갈 겁니다. 맞죠? 그러면 hx가 방금 어디서 1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gx가 극소가 갖는 데가 어디야 봤더니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 극소 값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네. 그러니까 hx는 돌아가서 1에서 극소를 갖는데 그 극소값이 gx의 극소값이면서 최소값인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따라서 h1의 함수값은 극소값이고 이 녀석은 g의 f 합성함수에 f에 1을 집어넣은 요 값인데 이 녀석이 gx를 해석했을 때 함수값인 꼭지점의 함수값 극소값 마이너스 1과 같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함수는 구체적인 함수값이 있었으니까 h1을 집어넣어 봅시다. 이렇게 hxx 자리에 1을 집어넣어 보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사인 0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다. 그러면 맨 처음에 해석해 놨던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정보가 있었죠. 이 밑에다 쓸게요.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다.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하면 되겠죠. 그대로 더해요. 2b는 마이너스 4분의 7 그렇다면 b는 마이너스 8분의 7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뺄게요. 2a는 4분의 1이네요. 따라서 a는 8분의 1 양수 나오면 문제 조건에 부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a 곱하기 b 구하세요는 얘네 둘을 곱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네요. 그죠? 마이너스 64분의 7가 되겠다.
그래서 요 두 문제가 좀 어려운 내용은 이제 합성함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요거를 구체적인 함수와 함께 이제 생각하면서 풀어주는 문제라서 좀 어려웠는데 요거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